자, 아까 업보 푼거 11강의 1번 이렇게 하는데 얘네 혹시 메타포라고 알아? 알죠. 은유. 은유. 이게 미국 영화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맞습니다.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 되죠? 했더니 아빠가 갑자기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내가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됐을 때였지. 이러면서 뭐 비유를. 어떤 그치 국어에서는 비유, 은유, 대유가 다 다르잖아요. 네. 영어에서는 그냥 메타포야. 돌려 말하기야 쉽게 말. 돌려 말하기. 응? 자, 그래서 여기에 은유의 어플리케이션 뭐니? 적용이 하나 있다. 즉 은유를 가지고 적용시킨 사례 하나가 있다. 그럼 적용은 어딘가에 시켜야 되는데 원래 apply 동사로 나와도 A 무슨 B? 그래서 A를 B에 적용하다거든. 그러니까 명사로 나왔어도 A를 어디에 적용했느냐? 연구 논문, 즉 연구 보고서. 얘네 들어봤을 거야. 대학 가면 레포트 쓴다 모르지? 실제로 리포트는 그 대학에서 쓰는 게 아니야. 대학에서 다 페이퍼 쓰는 거야. 대학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콩글리시야. 리포트 쓴다는 것도. 리포트는 그냥 보도야, 보도. 근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리포트 써가야 되는 경우가 시험 대신에 대학교에서 리포트 쓴다고 그러거든. 페이퍼야. 정확히 말하면. 자, 어쨌든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내가 은유를 적용시킨 사례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 주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은유법을 사용해서 조사 보고서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지. 자,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애들 있어.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빌로우가 위야 아래야? 위. 에이, 위는 어보브지 사람아. 아래. 빌로우 아래. 그레이드 레벨 학년. 그 수준 아래의 독자들이 있어. 나의 도시 지역 무슨 학교? 미드 중학교. 그러니까 도회지 중학교에서의 평균 독서 수준 아래에 있는 독자들이야. 뭐야? 저기 문해력에 문제 있는 애들 아니야? 다시 주어가 저 리더즈다. 도심지의 중학교에 있는 수준 이하의 독자들. 글쓰기, 글 읽기 못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have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 얘네들은 가지고 있었다. 엄청난 양의 어려움을. 어디서 보지 않았어? have difficulty ing.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 조사 보고서 써라 그랬더니 조사 보고 자체에 어려움을 겪더란 말이야. 뭐 이게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애들인데 뭐 조사 보고서 제대로 해오겠어? 여기도 있어. 무슨 뭐 우리나라 근대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 써와라 그랬더니 다 뺏겨오는 거지. 뭔지 알아? 채집 저 인터 구글 검색해가지고 한국 근대사 해놓고 와씨 졸라 많다. 다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다 써오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야? 야, 나 15점 썼다?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응? 그들의 대답. 그들은 대답했다. 그들의 대답. 주어지. 그들의 대답. 언제의 해결책이야? 바로 요럴 때. 이때의 해결책. 이들이 부여했어, 부여받았어? 받았죠. 그래서 assign이 부여하다니까 ed가 맞아.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그들이 뭐 했을 때? 부여받았을 때. 하라고. 말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라. report. 보고서 작성하라.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들의 해결책은 바로 무엇이었다? 바로 어디로 달려가? 미디어 센터로 달려가서 병렬이야. 달려가서 카피 뭐 하는 거야?
복사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야. 말 그대로 verb가 말이야. verbatim everything.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야. In the encyclopedia. 어디서? 백과 사전에 article은 글. 또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떤 출처든 간에 그들이 찾아낸 어떤 출처든 간에. 자, 그래서 locate가 보통은 위치 그런 뜻으로 기억하는데 원래 이 locate의 뜻은 뭐뭇을 찾다야. 엄밀하게 말하면 서울 is located 이러면 서울은 발견되어진다는 거야. in Korea, 한국에서. 그게 한국에 있다는 얘기거든. 원래 locate는 찾아내다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그들이 그 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그 어떤 출처 아니면 백과사전의 글, 그 속에 있는 말 그대로 중요한 건 이거야. 모든 것을 그대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카피한다 이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지? 카피한다. 다 카피한다. 카피. be it 이게 뭐뭐시든이야. 그게 뭐뭐시든. 원래는 whether, 원래 정확히 whether it is 이거야 원래. 이렇게 써봐. whether it is internet. 그게 인터넷이든 뭐 인쇄물이든 이런 거거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whether 주어 동사를 그냥 비동사 원형으로 be at 이렇게 써. 그냥 구어체야, 구어체. be at. 해석은 그게 인터넷이든 프린트든 또는 whatever 그 무엇이든 간에. 됐니? 자, 그런데 선생님 저 be it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요? 니네 생각해봐. 저 be it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하고 프린트 나오면 내용 유추가 돼 안 돼? 됩니다. 그지 그지? 그게 뭐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야? 여기까지 학생들한테 뭘 시키니까 뭐 해오더라? 인터넷 카피 와서 다 그냥 싹 다 뺏겨 오더라 이런 얘기야. 수준이 어떤 애들이야? 떨어져. 낮은 애들. 응? 여기 있어? 제 얘기하는 거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좀 했는데 수행평가 보고서 써오라 그러면 100장 써야 된대. 왜 이렇게 많대? 그럼 짧게 써봐 그랬더니 짧게 쓰면 몇 줄밖에 안 돼. 그럼 100장 쓰는 건 뭐 하는 거야? 너무 쓸게 다 너무 복사. 많아. 다 뺏기는 거지. 근데 요약하면 몇 줄밖에 안 된다는 건 못 한다는 거. 이것도 내용을 읽고 정리를 못 한다는 얘기야. 이게. 응? 그렇단 얘기야. 뭐 안 치우면 네 웃을 게지 아닌 것 같은데. That's right. 맞지? 맞습니다. 얘도 요약 정리 못하지? 좀 하는 거. 많이 모르면. To try to get the students to understand. 여기서부터 봐봐. get부터 뭐 get, 목, to지. 그럼 요것만 해서 그럼 학생들이 뭐 하도록 하는 거야? 이해하도록.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이해하게 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뭘 이해하도록 의주동이야. 왜 가주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지 쉽게 말하면 필요 없어. 불필요한지 뭐 하는 게 커피하는 모든 것을 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카피하는 것이 왜 불필요한지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목적이잖아. 내가 이런 걸 애써 노력하기 위해서 나는 아까 우리 까먹었던 메타포 나는 use a comparison 뭐니? comparison 비교를 사용한다. 슈퍼마켓에 대한 비교를 사용한다. 이게 뭐야? 슈퍼마켓 메타포죠. 이게 메타포지. 그러니까 보고서 쓰는 걸 마치 슈퍼마켓 가는 거랑 빗대어서 비교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난 물어봐.
그들한테 이 한심한 놈들을 딱 앉혀놓고 ask them 그들한테 물어봐. 인지 아닌지야. if. 모든 것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떤지 맞은지 너에게 유용한 건지 아닌지 물어봐. 너 그럼 슈퍼 가지. 그 슈퍼에 있는 모든 물건이 네가 다 필요한 것들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첫 번째 은유가 뭔지 알겠지? 조사해오라 그랬더니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네가 보고서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지. 그다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토론해봐. 함께 토론해 보는 거지. With the usual. 보통은 이런 결론이 나와. with 목적어 ing 뭐뭐 한 상태로. 그럼 보통 나오는 결론들이 이런 사실인 형태로 토론이 진행된다고. 목적어가 하는 상태로. 목적어가 뭐뭐 되는 상태로. 그러면 여기 be 대시 이다 이것 대절이다 라는 거지. 대동사니까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 일반적인 결론이 어떤 상태로? 바로 대절이 되는 상태로. 실제로 어떻다? it does가 아니고 뭐 써야 돼? is 왜 is 누구 받은 거야? 비동사 앞에요. is useful. 정확히 누구 받는 거야? 됐어? 일단 뭐하지만 슈퍼마켓에 있는 것들이 다 뭐하긴 해. 쓸모 있긴 해요. 유용하긴 해. 하지만 이제 유주풀 받는 거야. 유용하긴 한데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뭐 할 필요는 없다. 살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 슈퍼에 있는 거 우리가 생활하면서 거의 다 필요한 물건들이야.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사진 않잖아. 그럼 야 은유법 생각해봐. 우리가 보고서 쓰는데 자료를 찾았어. 백과사전 글을 찾았어. 다 유용하긴 하지. 한 줄 한 줄들이. 백과사전에 유용한 내용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슈퍼에서 내 필요하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슈퍼 가면은 필요한데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사오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것처럼 우리가 글을 보고서 쓸 때도 글을 보고 그 중에서 요거 정말 필요한가? 보고서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가? 이걸 타진해 봐야지 무조건 카피하면 안 된다는 은유를 지금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물어보지. 그래서 그들에게 왜 도대체 그들이 사지 않는지, 모든 것을 언제, 매번 그들이 갈 때마다 왜 모든 것을 사지 않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들이 결정하는지, 무엇을 살지를 when they go with parents, 부모님과 함께 갈 때 도대체 무엇을 사기를 결정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살지를 결정하는지를 물어본다고. 자, 직접 법으로 바꿔봐. 너 그럼 슈퍼 갈 때마다 다 안 사지? 근데 그때마다 왜 다 안 사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랑 함께 슈퍼 가면은 뭘 살지를 너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대답해봐. 연승이 너 슈퍼 가면은 왜 다 안 사? 다 필요이진 않나? 유용하다고 하잖아. 유용한데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결정해? 부모님이랑 같이 쇼핑 갈 때 뭘 살지를 어떻게 결정해? 신중하게 결정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결정하겠지. 어떤 사람들은 usually 보통 mentions that 언급하다. 이 방법으로 연승이하고 다르게 너 어떻게 그런 거 결정해? 전 보통 쇼핑 갈 때 목록이 있어요. 그게 글로 쓴 목록이든 아니면 머릿속에 목록이든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그지? 그럼 이제 선생님의 은유를 살짝 얘기해주면 머릿속이나 메모지에다가 사야 될 목록을 딱 리스트를 만들어서 쇼핑하고 그것만 딱 사서 돌아왔을 때 깔끔하게 쇼핑 잘했다 이런 느낌이지. 근데 약간 물건을 많이 샀지만 후회스러울 때가 언제야? 쓸모. 목록에 없었던 물건도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막 사오면
약간 돈 너무 많이 썼어. 필요한 거 말고 너무 이상한 걸 많이 샀어. 이렇게 후회는 남지. 물건을 많이 사오지만 글쓰기로 비유해봐. 아주 담백하고 깔끔한 글을 만들기 위해서 신중한 필요한 것만 딱 적어서 목록에 있는 것만 딱 적어야 되는데 목록에도 없는 이상한 내용들을 추가시키면 글이 어떻게 돼? 장황해지고 뭔가 핵심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 그런 느낌이야. 아니 인정하지? 쇼핑 갈 때 쇼핑 뭐 리스트 만들어서 딱 가서 그것만 사오면 정말 깔끔하게 쇼핑을 끝낸 느낌이 오잖아. 근데 이상한 원래 계획도 없던 것들을 막 사고 오면 뭔가 좀 낭비됐고 뭔가 좀 제대로 쇼핑 못했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엄마들 맨날 뭐라 그래 쇼핑 갔다 와서 뭐야 이거 뭐 사러 갔다가 이거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샀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사긴 사놓고 이게 바로 다 뭐야? 메타포지. 메타포. 깔끔한 쇼핑, 깔끔한 보고서 작성.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 그 관점으로부터 이제 이 정도까지 내가 아이들한테 유도를 했어. 이 은유 그 질문하고 토론해서 이 은유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좀 목록이 있죠. 이렇게까지 받았어 답을. 너 쇼핑 어떻게 해서 깔끔하게 결정해? 좀 목록이 있어요 쇼핑할 때. 거기까지 끌어냈어. 그 점에서 나는 또 한 번의 토론을 이끌어내. 무엇에 대한? 이제 본론이지. 어떻게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어떤 식으로 그들의 선생님이 요구했던 그 무엇이라도 어떻게 그들의 쇼핑 목록이 되는지 for their research 이제 연구 얘기를 해야 되거든. 내가 토론하는 건 이번에 주제는 뭐야? 쇼핑이 끝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의 교사들이 요청한 것이 모두 그 무엇이라도 일종의 뭐가 되고 쇼핑이 쇼핑 목록이 되고. 그러니까 너 쇼핑할 때 목록이 있다 그랬지. 그럼 선생님이 보고서 써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주제를 던지면 그게 너의 쇼핑 목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정확하게 한국 경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주는 해로움에 대해서 적어오세요. 그러면 한국 경제 인플레이션 해로운 점을 조사해 오라 그랬지. 근데 거기에 좋은 점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뭐 다시 한번 우리는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거 다 쓸데없는 내용이지. 그럼 쇼핑 목록에 그런 내용 없어야 되잖아. 세 가지 주제. 한국 경제, 인플레이션의 해로움. 요것만 딱 있으면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무슨 관세 들어가고 뭐 경제 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들어가고 이러면 맞는 얘기, 유용한 얘기기는 한데 목록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면 봐봐. 그 뭐가 됐더라도 어떻게 이게 주어야 그들의 교사가 해오라고 요구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실질적인 쇼핑 목록이 되는지 뭘 위한 그들의 연구, 조사에 대한 쇼핑 목록이 될 수 있는지를 대해서 토론을 또 이끌어 간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그들이 그냥 읽어야 하는지 for that information 뭐만 가지고 그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읽고 나서 그것을 써내려 가야 된다. 노트 포맷 어떤 노트 형식으로. 노트 형식이 뭐야? 다 뺏긴 카피가 아니고 메모 형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토론을 이끈다고. 무슨 주제?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교사가 요구한 것이 다 쇼핑 리스트가 되고. 그러면 이번에도 살짝 요거 how가 또 겹치면 어떻게 그들이 읽어야 되는지 그 정보만을 그리고 그것을 써내려 가야 되는지 메모 형식으로 이거에 대한 토론을 이제 메타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 sometimes 그것은 때때로 도움이 된다. 그들이 뭐 하는 것에 이해하는 것에 뭐를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은 정말 쇼핑 목록에 없는 물건을 엄청 사는 것처럼 쓸데없는 낭비적인 노력이구나. endeavor. 별로 좋은 노력이 아니구나. 낭비스러운 노력이니까. 이걸 스스로 메타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지. 됐나? 그러니까 은유를 통해서 보고서를 잘못 쓰는 학생들한테 어떤 교훈을 던져준 그런 지문이었다는 얘기야.
뭐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요게 어려워. 2번. 그러니까 원래는 그 수능 어법 문제가 원래 그래. 내용이 좀 어려운 게 나와. 오히려 해석을 안 하더라도 풀 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내용을 넣어놓는 거야. 그럼 내용과 상관없이 어법 문제 푸는 건 니네 아까 다 맞췄잖아. 쉽거든. 되니? 근데 문제는 학교 내신 범위에 이게 들어가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게 어법 문제야. 내 말 이해되지? 원래 어법 문제는 내용이 어려워. 그냥 문장의 구성만 보고 답을 쓰게 하기 위해서. 내신은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좀 어렵단 말이야. 오케이? 바보야. 문제는 뭐야? 문제는 정치야 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이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수능 지문은 경제 관련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 기본적인 경제 상식들은 좀 있어야 돼. 조현승 경제 얘기 나오니까 또 죽겠어? 아니요. 너 이름 나중에 아들 낳으면 조경재라고 저 조경재. 오 조경재. 조경재. 노래막. 세 글자 어때? 세 글자 어때? 세 글자. 동아리. 조동아리. 노마도 이름 괜찮잖아. 노마. 있어요. 그 저희 학원에 다른 저기 다른 학원에 노마. 진짜로? 외국인이야? 노마는 이름 있어 진짜. 근데 성하고 잘 밸런스가 맞아. 조노마가 뭐야? 저는 돼. 돼요. 어? 네? 조 아니 돼요. 치우기 아들 돼요. 안 대열한 이름은 없지. 큰 누구 근데 대형이라는 안 돼요. 안 뭐 있어? 안. 안정환. 너안 치우게도 돼. 나안 키울 수 있어요. 리폼이 뭐야? 다시 다시 만드는 만드는 거야. 개혁이야. 개혁하다. 스트가 붙으면 보통 사람이 많이 되거든. 이게 개혁. 감수. 개혁주의야. 개혁. 개혁. 주의자 적 무슨 법? 적용법. 접근법. 아 그렇지구나. 이게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취하는 접근법이야. 이들은 항상 개혁주의 접근법을 논하면서 이런 전제를 둔단 말이야. 가정을 한다는 건 전제를 두는 거야. 어떤 전제를 까냐 하면 시장이 또 경제 얘기야. 시장이 뭐 할 수 있다? 작동할 수가 있다. 좀 더 equitable 어떤 평등한.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 방식 여기 있어.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단 말이야. 됐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시장이 둘 다 주어야. 시장이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저 평등하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시장이.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바로 시장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다. 우리가 이용 가능한. 무슨 얘기? 개혁주의자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입장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 다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뭐 환경적 어떤 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공정한 어떤 삶의 방식을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시장이다. 응? 가장 단순한 논리가 뭐야? 아니 품질 안 좋으면 사람들이 안 살 거고 그럼 좋은 품질이 나와서 팔리게 될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 뭐 이런 게 시장. 보이지 않는 손 그런 입장이야. 누구야?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요새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그냥 둬야 된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뭐 이런 거야. 그게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이야. 자 그런데 하지만 나왔어. 하지만 예시 단독으로 나오면 however랑 같은 거야. 하지만
그렇게 시장이 좋아? 그런 시장의 효율성 논리는 이 시장이 가진 효율성의 논리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는 시장의 논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rotate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굴러간다. rotate가 원래 회전하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논리가 굴러간다. 무엇 위에서 굴러가냐?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 이거 위에서 굴러간다. 그럼 밑에 뒤에 나오는 게 토대 아니겠어? 다시 안정된 시스템 위에서 이 사업이 굴러간다. 안정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시장 효율성이 나타나려면 이게 깔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강조해 놓은 거야. 순전히 모네타리가 금전이야. 시장은 돈으로 돌아가니까 금전적 계산을 바탕으로만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나타낼 수 있어. 금전적 계산이 뭐야? 득이냐? 실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리고 이 논리는 효과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리저닝 뭐 한다? 사고하고 돌아가는 거야. 어디서? 거울의 방에서. 거울의 방이 뭐야? 내면 자기의 논리에 갇혀버리는 거야. 자기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거울의 방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것만 보이는 거야. 변수는 고려치 않는 거야. 야, 가장 기본적인 시장 논리가 뭐야? 수요와 공급 아니야? 그걸로만 모든 걸 보는 게 거울의 방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럼 경제적으로 뭔가 수요 공급이 지금 잡아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계속 뭘로만 보려고 해. 시장 논리를 보면.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어떻게 하면 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어떻게 하면 낮춰줄 수 있어? 순수한 거울의 방에 있는 경제적 논리, 금전적 효과로만 따져봐. 아파트 가격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안 사면 돼요 다. 아니지. 수요 공급으로 보라니까. 아파트 가격이 왜 비싸다고 보는 거야? 많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뭐 해주면 돼? 다 지워줘. 공급을 하면 돼. 근데 아이러니하게 실제 시장에서 공급한다고 가격이 떨어지냐? 아니 무시 공급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 서울 안에 아파트 그래서 공급 대책 들어봤지? 그게 몇만 원을 더 서울에 지으면 자연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근데 몇 년 동안의 과거를 보면은 계속 올라갔어 아파트 가격이. 더 짓는데도. 지으면 지을수록 올라가. 그지?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순수한 시장주의 논리가 아니라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주의가 완벽해지고 효과적으로 나타내려면 금전적 계산을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그 금전적 계산으로만 보는 건 마치 거울의 방 속에서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뭐야? 아까 내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게 거울의 방에서 보는 관점이야. 그 관점은 뭘 배제시키고 있지? 변수 금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이거. 사회적이고 환경적 가치들은 배제한 거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금전적 가치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 볼까? 뒤에 또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회적 가치. 지구 온난화를 막고 뭔가 우리가 환경적으로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농약 안 친 제품을 근데 봐봐 시장 논리니까 농약 안 친 채소는 수확량이 많겠어 적겠어. 적다 보니까 농약 쳤을 때는 좀 싸게 내놓을 수 있는데 농약을 안 치면 비싸게 내줄 수밖에 없어. 판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어. 농약 안 치고 수확량이 적으니까. 그게 경제 논리야. 그럼 우리가 비싼 채소가 보통 약 안 친 거지. 조금 싸구려 채소는 약도 치고 막 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가 시장 논리라면 싼 걸 사야 되잖아. 싼 거. 근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야채가 비싼 야채를 오히려 더 선호해. 사회적 가치인 뭐 환경 보호 이런 가치를. 그러면 이게 시장 논리 설명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야. 자, 그러면 순수하게 모든 시장 논리, 금전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시장 논리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작동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뭘 배제한 거야? 그로 설명이 안 되는 사회적 환경적인 가치는
marginalized. 쌤이 margin이 뭐라 그랬어요? margin. 남는 거. 경계. 맞지. 경계. 주변이야. 그래서 우리 장사하고 마진이 남는다 했을 때 이만한 크기가 있으면 요 가장자리 테두리가 마진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에 사서 110원에 사면 여기 10원이야 이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어때? 100원에 사서 110원에 팔면 10원 마진 남는 거 아니야? 그게 끝에 붙은 테두리잖아. 아니씨 100원에 사가지고 200원에 팔면 사기꾼이지. 그지? 보통은 그렇게 마진을 붙이지 않나? 그래서 마진이 경제용어로 그 차액 왜 차익이라 그러나? 그걸로 쓰여. 근데 수능에서는 마진이 그래서 경계, 주변화식. 근데 주변화가 뭔 줄 알아? 꺼져 이렇게 하는 거야. 넌 메인이 아니야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럼 이 순수한 계산 바탕으로 한 이 시장 논리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는 배제하면서 오로지 그 금전적 계산만 보는 거울의 방 속에서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한단 말이야. 이 논리는. 됐니? 자 여기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도 거울의 방이 뭐라고? 오로지 뭘로만 보는 거. 사회적 평등의 추구를 경제 논리, 시장 논리인데 그 시장 논리는 뭐만 바탕으로 하는 거야? 사회적 여기 있는 거. 순수하게 금전적인 계산만 바탕으로 한. 친숙한 사례가 여기 있어. 그게 바로 컨벤셔널, 전통적인 푸드 리테일러, 식품 소매업자들이야. 소매업자들. 리테일러가 소매업자야. 그래서 저기 GS 같은 데도 소매점이기 때문에 GS 리테일 이렇게 써놓은 거 본 적 있을 거야. 소매점. 서치 슈퍼마켓과 같은. 그것은 purchase. 일단 구매해. 과일과 야채를. as 어떻게 구매해? 가급적 싸게 구매를 해. 2번은 지금 앞에 있는 purchase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가 맞아. 싸게 구매해서 inexpensive produce 아주 비싸지 않은 저렴한 농산물들. produce가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이야. 자, 공산품은 뭐야?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프로덕트야. 프로덕션은 생산이고 생산품은 프로덕트야. 근데 원래 프로듀스가 생산하다지 동사지. 명사로 쓰이면 농업 생산물이야. 공산품, 농산품 이렇게 명사가 돼. 그래서 저렴한 농산품은 might be grown 재배가 될 것이다. using 뭘 사용해서? 토양 그리고 물 이것을 피해주는 아까 얘기했어. fertilizer 뭘 가지고? 비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무엇에 의해서? 수익을 높여야 되니까 저렴하게 지불을 받는 불법 이민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래야 뭐가 생겨? 수익이 생기잖아. 저렴한 농산물들. 됐냐?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 될지도 몰라. 여기 B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재배된 후에 be transported 또 문제야. 이동될지 몰라. 어디로? 먼 거리로. 뭘 사용하면서? 보통 값싼 노동력과 환경을 피해를 주는 관행을 통해서. 됐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저렴한 농산물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 이게 시장 논리잖아. 시장 논리. 싸면 산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배웠지. 경제 법칙에서 싸면 뭐가 늘어나? 순수하게 가격만 봤을 때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나 공급이 늘어나? 수요가 늘어나지.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떨어지고. 그것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불법을 쓰든 어쨌든 농업 생산물을 저렴하게 만들면 수요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거든. 그지? 그래서 might be grown 이렇게 재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재배될 수 있어. 하지만 유기농업자들은 can follow 뭘 따라야 돼? 그만큼 수익이 안 나더라도 생태학적으로 이 사운드는 건강하냐? 소리가 아니고 건전한 관행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make sure 보장할 수 있다. 건전한 관행을 따르다 보니까 그들이 지불하는 것을 보장한다. 그들의 노동자에게 fair 공정한 임금을. 되니? 만약에 그 음식 가격이 더 많이 비싸진다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서플라이 공급이겠지. 엘리트 수요만. 엘리트 수요가 뭐야?
제일 좋은 거. 엘리트 수요를 위한 봉급만 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유기농 업자들이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관행을 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건값을 어떻게 받아야 돼? 비싸. 이게 if가 라면이 아니고 조건이야. 음식 가격이 더 어때야지만 비용이 더 비싼. 나가야지만. 오케이? if를 만약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음식 가격이 더 비싸져야 생태학적인 관행을 따를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어? 노동자들한테 공정한 임금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네가 농부의 입장이면 상추 한 단에 1,000원에 판다 그러면 불법 노동자 쓰고 막 지랄을 해야 돼. 공정하지 못한 방식을 써야 돼. 근데 상추 한 단에 가격이 5,000원이다. 아이 그럼 뭐 5,000원 받을 수 있다면 나 친환경으로 지내고 우리 임금도 많이 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본질적으로 네이처가 본질이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매니지 투 어떻게 해서든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때문에 이거 마지막에 빼먹었네. 이게 있잖아. 그래서 물건값을 비싸게 받으려면 누구한테 팔아야 돼?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한다. 오로지 엘리트의 수요만 충족시키는 걸 의미한다. 됐어? 엘리트들만 좋은 거 먹겠네. 돈이 많으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지? 자, 그 본질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없다. 난제야. 난제. 어떤 난제? 난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겠지? 어떤 문제? 바로 무역의 생산이 수반하는 난제야. 이 엔테일이 수반하다야. 거래를 위한 생산이 수반하는 난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절대로. 자, 우리가 결국은 거래를 위해서 생산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일반 대중에게 거래를 할 것이냐, 엘리트들만 거래를 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바뀌어? 어떻게 하지? 비료를 쓸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게 난제야, 항상. 그럼 이럴 때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판로가 확보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뭐 강남의 부유층들이 네가 생산하는 상추는 우리가 믿고 전부 다 원래 일반 상추는 3,000원인데 니네 거 10,000원에 사줄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농부가 10,000원에 사준다고 하니까 굳이 싸구려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10,000원에 사준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팔아야 될 놈들이 돈이 없는 애들이야. 그럼 쟤네들은 돈 없으니까 아무리 정성 들여 키워도 10,000원에 팔면 사겠어 안 사겠어? 그러니까 가격 낮추려고 인건비 절감시키고 불법 노동자 쓰고 한다는 거야. 그걸 선택하는 게 난제라고 항상. 근데 어떤 판매층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놈은 항상 판매 가격을 정하고 농사 방법을 정할 때 이걸 고민하겠지. 농약을 써 말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난제야. 진정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는 involved in, 포함된, caring for, 사람들을 돌보는 데 관련된 진정한 사회 환경적 가치. 그지? 그 가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와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관련된 사회 환경적 가치는 동사라 그랬지. 하이라이트, 강조한다. 불평등을 오히려. 그리고 데미지, 시장 중심의 활동에 대한 피해를 강조한다. 시장 논리만 돌아가면 만약에 엘리트 집단이 아니고 일반 사람한테 농산물을 판다면 환경을 파괴하는 농약을 쓰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쓰고 이송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시장이 완벽한 거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는 시장주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럴 때 누가 등장하는 줄 알아? 정부가 등장하는 거야. 강제로 제어를 해야 돼. 시장을 규제하는. 그래서 아까 부동산 얘기했지만 부동산도 그래서 누가 개입을 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해서 집 팔아야 되는데 너 팔지 마.
아니 시장 논리란 말도 안 되는 거지. 봐봐. 시장 논리 말도 안 되는 게 네가 집이 두 채야. 시장주의는 내가 돈 있으면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집 두 채라고? 너 그러면 세금 더블로 내. 매기는 거야. 그래서 집 두 채 못 갖고 팔게 만드는 거야. 그럼 알아서 시장 가격이 시장이 움직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거야. 쉽게 말해. 그리고 뭐 얘가 만약 건설업자야. 아파트 막 지어가지고 팔고 싶지. 그럼 어떤 아파트를 짓고 싶어? 더 예쁘고 멋진. 비싸게 돈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필요한 아파트를 짓겠지. 네. 그렇잖아. 아파트 한 채 지어가지고 럭셔리하게 줘가지고 비싼 값에 사치스럽게 팔면 좋잖아. 근데 서민들은 그렇게까지 큰 아파트를 원하지 않지. 그럼 싸구려 아파트 팔아봐야 돈이 안 남잖아. 그럼 업자들이 전부 다 좋은 아파트만 짓겠네. 아파트 지을 때 어차피 살 놈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한다고. 시장 논리만 따지면 비싼 아파트 만들어서 팔아야 한 40평짜리만 만들어서 팔아야 내가 돈이 많이 남지.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래? 야, 아파트 단지 만들 거야? 그럼 니네 두 동은 서민 아파트 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아파트 가면은 요새 그런 문제도 많잖아. 그래서 어떤 아파트 주거 아파트 졌는데 한 동은 그 임대 아파트 꼭 줘야 되고 이런 법으로 해놓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임대 아파트 자리도 이 사람은 일반 아파트 줘서 팔아먹고 싶지. 업자들은. 그럼 시장 논리가 돌아갈 때 완벽해.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완벽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냐면 그런 사회 환경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으면 이게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결국은 화두가 시장에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이야. 됐니? 야, 농산물 얘기했지? 네. 그러면 비싼 농약 안 치고 제대로 농사 지어가지고 누구한테만 팔아? 비싼 사람들.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농산물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또 싸구려만 만들 수도 없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장 금전적 계산으로만 돌아가는 시장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좋긴 하지만 완벽한 이념은 아니야. 자본주의가. 그지? 또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또 완벽한 이념인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걸 연구하다가 수정 자본주의 이런 걸 펴는 사람이 있어. 거기 수정 자본주의가 수정이란 말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그게 수정 자본주의야. 자본주의는 원래 시장의 논리만 돌아가야 돼.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고. 그러면서 알아서 어떻게 여기 내용이 그거 있잖아. 그래서 비싸면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안 사게 될 거고, 싸면 사게 될 거고. 그럼 알아서 이제 물건값을 낮추기 위해서 생산업자들이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사회 경제적 가치 뭐야? 그 물건값을 낮추면 많이 팔리니까 거기서 사회 환경적으로 뭔가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한단 말이지. 그 점을 놓친단 말이야, 사실. 이해돼?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시장주의 논리로 돌아가면 싸면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 그지? 거기에 사회적이거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농약친 생산물만 먹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그런 것 외에도 금전적 논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사회 환경적 가치도 동시에 고려해서 이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핵심은 그거야. 그래서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장의 효율성, 시장주의의 효율성이 그냥 효율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게 시장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사회적, 환경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되니? 시장주의가 돈 버는 건데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면 무슨 사회가치, 환경적 가치를 누가 고려해? 그지?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어? 개혁자유들은 애슘이 뭐라 그랬냐? 아닌데 그렇게 친다 그랬지. 그런데도 개혁주의자들, 이 시장 자본주의 맹시자들은 뭐라고 가정을 해? 시장이 돌아갈 수 있다.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환경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이용 가능한 수단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지. 하지만 시장 논리만 맡기면 된다는 거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말고 모두 고민해야 된다. 어디 있어? 사회,
환경적 가치를 마지널라이징 하면 안 된다고. 시장주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한 거다. 시험 앞두고 한 번 더 할 테니까 지금 초벌구이 잘 해두세요. 자, 변소 갔다 오세요. 뭐 또 먹으러 가려고?